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이온큐의 주가가 지난 12월 중순 14.93을 찍고 계속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요. 오늘은 1. 아이온큐 왜 계속 떨어지나? 2. 현재 아이온큐의 행보. 3. 여론 현재 기사들은 뭐라고 하나? 4. 결론.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아이온큐의 최근 2주간의 모든 기사와 소식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은 다시 말하면 왜 투자자들이 아이온큐에 투자를 안 하고 있나, 왜 투자할 매력을 못 느끼거나 팔고 있나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미국 주식 사이트 중 하나인 인베스터 플레이스에 왜 아이온큐는 아직 매수할 주식이 아닌가? 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아직 상업적으로 유용하지가 못하다는 부분을 꼽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와 소문들로 인해 아이온큐가 2023년에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고 양자 컴퓨팅의 미래는 유망하지만 아직은 실용적이지 않다 라면서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극복해야 할 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양자 컴퓨터의 연산 성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작업들이 고전 컴퓨터만큼 효율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거든요. 실용성은 곧 수익과 관련이 되죠.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시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이 수익인데요. 미공군과의 계약 이후 별다른 수익을 창출해낼 만한 소식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보니 현재 아이온큐 매수를 별로 추천하지 않는 의견들은 양자 컴퓨팅 기술주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수익성이 없는 부분, 계속적인 R&D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그로 인한 지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온큐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죠. 장기 투자자의 관점으로 현주가의 움직임이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미래를 보고 투자한 아이온큐가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 행보를 살펴봐야겠죠. 아이온큐가 계속되는 주가 하락에 긴 빠지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아이온큐가 1월 25일 아이온큐 포르테를 통해 AQ35에 도달했다는 호재를 블로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무려 기존 계획보다 1년이나 앞서서 목표에 달성한 것인데요. 2023년 6월에 달성한 AQ29도 계획보다 7개월 앞서섰죠. 항상 빨리 목표 달성을 이루는 아이온큐입니다. 그럼 AQ35의 달성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아이온큐는 블로그에서 AQ 알고리즘 큐비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상업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AQ35에 달성함으로 1. 상업적 가치가 올라갔고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의 성능을 넘기 시작합니다. AQ35를 통해 큐비트 수가 30에서 36개로 늘었는데요. 30큐비트는 10억의 계산 공간인데 36개가 되면 680억 개의 계산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AQ64부터는 슈퍼컴퓨터를 뛰어넘게 되며 양자 우위를 달성하게 되고요. 또한 표에 보시면 AQ64부터 커머셜 어드밴티지 상업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또는 기업용 양자 컴퓨팅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블로그에서도 AQ64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고 상업적 이익을 창출할 만큼 크고 복잡한 시스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Q64부터 발음으로의 전환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고요. 쉽게 말해 현재 이런 큰 전환점인 AQ64, 바로 전 단계에 달성했다는 것이죠. AQ64로 상업적 이점을 누리게 된다면 기존의 컴퓨터 대신 양자 컴퓨터를 사용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 투자 비용보다 커져야 하고 많은 생산 비용을 극복하고 양산과 생산 비용의 감소를 이루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양자 컴퓨팅 시장 성장률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가 다음 관건이 되겠지만요. 어쨌든 아이온큐가 2023년 6월 스위스 퀀텀 바젤로부터 AQ35와 AQ64 두 건의 주문을 받았었죠. 이 중 하나는 이제 이룬 것이고 앞으로 AQ14까지로의 개발만 남았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이온큐는 자신들이 계획한 목표에 조용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기대보다 더 빠르게 도달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적절한 타이밍에 미디어 노출한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되는 연구와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또한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럼 현재 아이온큐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1월 27일 미국 메릴랜드주 하원 의원인 스테니 호이어가 메릴랜드 대학에 있는 아이온큐 양자 데이터 센터인 큐랩을 방문한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혁신을 위해 호이어 하원 의원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아이온큐는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주 미국 내에서도 아이온큐의 행보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 인베스터 플레이스 기사에서는 주요 부분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흥미로운 주식 7가지의 아이온큐를 꼽았습니다. 바이오 회사, 생명공학 회사, 결제 플랫폼 핀테크 회사 등을 소개했는데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는 딱 2기업을 꼽았는데 바로 아이온큐와 D-Wave를 소개했습니다. 작년에 150% 상승했다면서 아이온큐를 성장주라고 소개했는데요. 아이온큐가 포트폴리오 평가에서 성장성에서는 A, 전체 점수는 B를 받았다고 합니다. 1월 25일에 양자 컴퓨팅이 주식 트렌드가 되기 전에 아이온큐를 매수하세요 라는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2023년은 AI의 해였고
2024년 초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올해 위험성을 감수하고 아이온큐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서두를 떼는데요. 아이온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양자 컴퓨팅 기술이라며 차세대 엔비디아를 찾고 있다면 아이온큐를 주목하라 합니다. 아이온큐의 시가총액이 1년 안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기술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며 사람들은 지금 양자 컴퓨팅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몇 년 전에는 AI에 대해서도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아이온큐의 초고속 성장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패스트 컴퍼니는 연례 앞으로 올 거대 테크 기업에서 아이온큐를 추가했고 인베스터 플레이스의 셰인 니글은 아이온큐를 1월에 매수할 가장 저평가된 양자 컴퓨팅 주식 3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니글의 리스트에 있는 여러 기업들 중 아이온큐만이 100% 양자 컴퓨팅에 전념하는 양자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위험과 변동성을 매우 싫어하거나 현재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거부할 경우는 아이온큐 투자를 거부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고 장기적 잠재적인 이익을 바라본다면 아이온큐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아이온큐 주가가 12월 중순부터 하향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기사들은 이와 다르게 긍정적인데요.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것이 AQ35가 1년이나 더 일찍 달성되었다는 호재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계속 하향했을까? 입니다. 1월 24일 11.07달러에서 호재 발표 후 잠깐 11.78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AQ35 달성에 대한 기대가 벌써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가 계획보다 더 일찍 목표에 도달한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좋게 생각을 해서 대부분 아이온큐에 투자하니까요. 일단 관련 수익이 이전 계약으로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발표가 새로운 투자자를 위한 것보다는 현재 투자자들에게 우리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약간 위로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이 최저점 매수 시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속 내려가니 망설여지기도 하는 듯 보입니다. 어쨌든 AQ64는 2025년 달성이 목표인데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다른 소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혹여나 들릴 새로운 소식을 기대하며 3월 27일 실적 발표가 기다려집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